라이브. (2020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법무부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이끌던 차장검사는 전원교체, 실무진인 부장급 검사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현안 사건의 수사팀 해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잠깐 인터뷰에서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이른바 항명 논란을 일으켰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오늘 오디오 파노라마의 주인공인데요.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미투 운동의 촉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가 성남지청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로 뜬 태호 엄마, 그리고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바로 여야가 발표한 영입인사들입니다. 차량 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고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안인 태호 유찬이법을 발의한 태호 엄마 이소현 씨, 정치하는 엄마들 중 한 사람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쇄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런 뜻을 비치면서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영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상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종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지요.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 갑질 피해자의 방패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속 인터뷰에서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장 연결해서 총선 출마 의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빠른 분들 벌써 고향집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녁부터 귀성 행렬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내일 오전 정체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입니다. 네. 자, 지금 어디서 저희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길 위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1일 교통통신원으로 변신하셔서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 상황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그래요. 교통 상황 알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10,000원 상당의 세상에 모바일 주유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출발하실 때 타이어 반드시 점검하시고 출발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곤란을 겪으면 참 여러모로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라이브, 네, 라디오로는 서울 수도권 97.3MHz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앱은 콩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앱은 콩으로 만나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뉴스 오영오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님. 어떻게 명절 계획? 네, 명절 계획은 네, 방송국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명절 연휴 때도 방송을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요. 예. 네, 금요일, 월요일은 네, 일부가 합니다. 예. 그래. 김용민 라이브 같은 라이브도 합니까? 금요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놓고 명절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부르는군요. 네. 몰랐습니다. 예. 자, 감사하고요. 미리 네. 감사한 마음을 고맙습니다.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오늘 검찰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 이야기겠네요. 네, 뭐 오늘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났는데요. 이 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이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이들이 대부분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 청와대 수사검사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장 검사고 부장 검사는 그대로. 네,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유임이 됐고 네. 그 수사 실무진들은 남은 셈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차장만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지현 검사 등이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서 뭐 조직문화 개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라는 등등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인사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눈에 띄는 인사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일단 여성 검사들이 대거 이 법무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분 생각납니다.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 인사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네, 현직에서 유임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있기로 했고요. 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네네. 검찰 수뇌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 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안미현 검사도 원래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미현 검사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서 전주지검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전주지검으로 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성 검사들의 또 인사도 눈에 띄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모두 다 이제 교체가 됐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4차장까지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들은? 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자용 네. 1차장. 네. 그리고 이 김기현 전 울산시청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갔고요.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송경우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한성리 4차장도 이 대구 서부지검장으로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 서부지검 차장 그리고 2차장에는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 그리고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인터뷰에서 아주경제사회부장 직전 보직이 이제 법조팀장이었어요. 네네. 장용진 기자와 검찰 인사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 휘하의 수사팀에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는데 네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제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 결정을 했다. 네. 일반적으로 이 기소 같은 경우에는 차장검사 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좀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협의회의죠. 네. 중앙지검장과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고 3번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은 네네. 수사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고 네네.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서 기소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읽혀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소 시점이 법무부 인사안 발표 직후에 알려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이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라면서 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강욱 비서관은 어제 이 청와대를 통해서 실제로 인턴을 했다라고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이 확인한 것은 법무법인 청맥 거기 네네. 대표였거든요. 최강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일한 변호사한테 그 검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조국 아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황급하게 뭐 전화를 끊었는데 네. 뭐
아니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봐서 이 인턴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네. 검찰이 추론했다고 최강욱 비서관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범죄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세 차례나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앞서 이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게 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수사를 받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최강욱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지수서만 제출을 하고 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거는 최강욱 비서관이 본인은 참고인 신분이었기 알고 때문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왜 나와서 뭐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네. 논란이 사실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를 본인이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피의자 전환했느냐? 검찰 밝혀라. 오늘 청와대가 또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네, 검찰에서는 뭐 미란다 원칙과 같이 이 동봉해서 보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냈다고 합니까? 네, 피의자 전환임을 알 수 있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알 수 있게라는 얘기가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는 뭐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어째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예. 그래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도 이 검찰에 출석 한 번 없이 기소가 된 셈이 됐습니다. 저는 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봤던 풍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입을 열었네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문다혜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을 많이 제기해 왔어요. 네, 뭐 태국에서 뭐 아들이 뭐 1년 학비가 4천만 원이 드는 최고급 국제학교를 다닌다.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문다혜 씨가 오늘 보도된 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다혜 씨는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제는 근거 없는 의혹, 악성 루머 등을 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본인에 대한 얘기는 참을 수 있지만 이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뭐 그동안 이 논란을 우려해서 의혹 제기에 대한 반응을 자제를 해왔었는데 곽상도 의원이 선을 넘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문다혜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이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이 변호인을 통해서도 적극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이 문다혜 씨의 오빠인 문준용 씨도 얼마 전부터 직접 SNS를 통해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에는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 말고 그 인터넷상의 루머에 대해서도 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문다혜 씨가 밝혔는데요. 어떤 루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고 태국으로 도피했다라든지 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든지 좀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다혜 씨는 본인은 이 대통령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나를 공인의 위치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공인이지 본인은 공인이 아니죠. 네, 그럼요. 네. 근데 곽상도 의원은 뭐 그 고소 소식에 대해서 차라리 잘 됐다면 진실을 가리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는군요.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 그리고 이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오늘 공식 수락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그 용산역에서 이 당 지도부와 함께 귀성 인사를 한 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서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이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면서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한편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사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오늘
어린이 안전법 통과를 호소하던 태호 엄마를 영입했다. 이 소식이 또 있네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12번째 인재는 태호 엄마 이소연 씨였습니다. 이소연 씨는 아들 태호 군을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축구한다면서 차량에 태워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서 21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이끌어냈고요. 네. 이후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어린이 생명안전법 개정을 호소를 해왔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이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보호 차량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를 태웠는데도? 네, 어린이를 태웠는데 그래서 뭐 동승자 뭐 필수 동행이라든지 하여튼 어린이 보호 차량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이 입당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네. 울지 않고 강해지려고 한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솔직히 여의도 쪽은 돌아보기도 싫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한 사람에게 닥쳤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슬픔을 이겨내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이소연 씨에 대해서 이 다른 이의 아픔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본인이 겪은 아픔을 치유하려고 나섰다라며 이 가장 절박했던 그 마음을 정치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미지 전략가로 알려진 그런 분을 영입했네요. 네, 이 자유한국당의 6번째 인재는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예라고 대표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민간 분야에서 이미지 컨설턴트를 파격적으로 영입한 것은 변화에 대한 우리 당의 고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영입 케이스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허은하 대표는 20대에 창업을 해서 20년 이상 이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를 해왔는데요. 현재는 정치인, 기업, 퍼스널 브랜딩 코치, 그리고 서비스 경영 및 개인 브랜드 경영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은하 대표는 과거를 반성하고 이 새롭게 국민을 위한 정치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시동을 건 정당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나서서 힘을 실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지 전략 전문가로서 이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국민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6277번 쓰시는 분,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군산 휴게소 지나서 정체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군산 IC부터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해서 동군산 석임제 나들목 지나서 조금 풀리네요. 네.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추돌 주의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6277번 쓰시는 분 감사하고요. 3152번 쓰시는 분, 김용민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공주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인데요. 동학사 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초입부터 막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루함이 없습니다. 왜냐?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공주 부근에서 좀 많이 밀리긴 하네요. 네. 이 구간만 지나시면은 나아질 것도 같은데 서논산 지나서 연무까지 또 밀리는군요. 네. 자, 각별히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교통 상황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 네, 귀성길 정체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교통량은 오늘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시간은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50분, 대구까지는 5시간 30분, 울산과 광주는 6시간 10분 예상되고요. 부산까지 6시간 30분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총 89km가 밀리는 가운데 안성에서 남이분기점 부근 59km 구간 정체가 가장 길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서해대교 15km, 또 서산 휴게소 부근에서 홍성 사이 16km 구간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은 천안 분기점에서 차량터널까지, 또 이후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우터널 지나 공주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교통량 늘면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부근과 괴산에서 장현터널 부근, 이후로는 문경세제 부근에서 진남터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추풍이 불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6일 만에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중간 간부 인사, 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인사에 대해서 조직 쇄신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연결해서 검찰 인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용진 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윤 총장이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글쎄, 자신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급이 또 대거 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어서 네. 그보다 조금 낮은 직급이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급, 부장급에 있는 자신의 수족들 역시도 상당 부분 인사 이동을 통해서 다른 검찰청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윤석열의 지시라면은 네.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 그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부장은 남았잖아요. 부장은 또 수사 실무진들 남았고. 부장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 보도를 보면서 저도 몇 번을 확인을 거쳤는데요. 네네네. 부장급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부장급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검 같은 경우에도 반부패 수사부의 과장급, 그러니까 부장검사급 역시 다 교체가 됐고요. 과거에 그 공안부로 불렸던 공공수사부 역시 대거 과장급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실무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1, 2, 3, 4 부장은 그대로 아닙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잘못 보도를 한 거네요. 부장은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꾸 부장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형사 1부부터 형사 13부까지 다 바뀌었어요. 공공수사부장 도 바뀌었고, 공판부장 바뀌었고, 반부패부 수사 1부, 2부 다 바뀌었고, 방위상업수사부장도 바뀌었고, 이런데 도대체 어느 부장이 안 바뀌었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뿐만 아니라 부장까지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부부장들 밑으로는 일단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진들도 그대로고. 정말 실무진들은 그대로인데 부장급들은 지금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부장들은 그대로다라는 얘기는 사실 잘못된 보도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앞서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부장, 차장 바뀌고, 그 실무진은 그대로고 또 수사 기록도 그대로인데, 과연 그 청와대나 조국, 그리고 하명 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수사의 기조가 안 바뀌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법무부의 기본적 입장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수사의 기조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느냐 싶을 정도인데요. 기조가 바뀐다라는 기사가 잘못됐다? 네. 왜냐하면 이미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함으로써 조국 관련 수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무슨 수사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인지 안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누가 썼는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인사 발표를 보고 쓴 것인지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뇌피셜을 쓴 것인지. 뇌피셜. 헷갈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최강욱 청와대 민정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팀에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렸죠. 기소를 말하자면 결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패싱이 돼도 되는 건지,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런 설레는 없었습니다. 설레는 없었고 설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지금까지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검사들이 외부로 유출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의견 차이는 늘 있어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갈등이 마구 벌어지죠. 하지만 네네. 그런 보도가 나오면은 검사들이 모두 일제히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라고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윤석열 총장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네네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옛날에 이제 그 국정원 대권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때 사실 수사팀 내부에서 공안통과 특수통끼리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수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의견 차이는 있는데 이 의견 차이가 조금 과도하게 보도됐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글쎄 있는 갈등, 없는 갈등 다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데 이게 검사들이 지금 제정신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기에 이제 결재를 한 바가 없는 것이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왜 수사팀에서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찾아가서 이제 수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끝끝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단 말이죠. 이성윤 지검장은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 기소를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제 후임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발급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조국 아들의 그 인턴 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가 발급한 것이고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 한번 수사도 안 해놓고 그냥 이미 퇴직한 사람 혹은 휴직 중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혹시 조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 말만 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곧바로 이것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정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최강욱 비서관이 검찰에 대해서 좀 강경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거기다 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 이렇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를 원래 기소를 하려고 한다면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검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누구를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소했다가는 법원 가서 이게 말하자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검찰 망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소에 신중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기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사이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간에 기소를 하고 가겠다. 일단 기소를 하고 나면은 그걸 뒤집지는 못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오늘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중간 간부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였는데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해왔던 세 갈래 의혹의 수사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2팀, 3팀, 4팀, 2부, 3부, 4부가 되겠죠? 네.
예. 이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되겠고요. 네네네. 청와대 하명과 뭐 선거 개입 관련된 것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그다음에 동부지검 형사 6부 등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갈래 수사팀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가 됐는데 그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일부 부장검사 같은 경우 교체되지 않고 유임됐다. 아마 이 보도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선거에서 동부지검의 수사팀은 일단 거의 유임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아마 조금 과장된 보도가 나가지 않나 싶은데 동부지검은 거의 차장검사는 바뀌었습니다만 일부 현 수사팀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아마 자리를 지켰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네네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일단 부장검사는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의혹을 수사했던 것이 원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니까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반부패 수사 4부로 옮겨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4부, 이제 중앙지검 특수 4부, 반부패 수사 4부는 이번에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성 의혹에 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앞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다가 특수 4부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안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의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 이 인사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오늘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돼 왔던 지금 마무리가 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몇몇 청와대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무엇이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수사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표창장 위조만 해도 검찰은 현재 제대로 된 증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 가장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표창장의 위조 원본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파일 형식이 됐든 아니면 필력물 형식이 됐든 위조 원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판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위조 원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기각이 나오면은 표창장 위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사그라드는 셈이 되는군요. 도대체 이런 걸 기소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 지금 그런 위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어떻게 반발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발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도 그래요. 이번에 수사 결과를 쭉 살펴보면은 이번에 인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동안 경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인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봐서 중용이 될 만한 인재들이 이상하게 자꾸 지방으로 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분은 참 안타깝다. 정말 끌어주는 사람이 없나, 줄이 없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움을 줬던 분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볼 때 반발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선 그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두고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여기서 수사할 예정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은 수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사는 할 거고요. 아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사를 두고서 네. 이것을 뭐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노태강 국장을 해임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또 최근에 또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도 있고 그래서인지 그 직권남용을 유죄로 잘 안 보더라고요. 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제때 인사 관련 의견을 내지 않은 것도 이건 직무유기로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다툼을 시작하면 끝없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라는 것이 예. 정치의 영역을 함부로 침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원칙인데 네네네. 그런 원칙을 뭐 야당도 깨고 있고 검찰도 깨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인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 교수님 대표적인 중동문화권 학자신데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강남에 가보면 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보면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란과의 친선 관계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1500년 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페르시아의 긴밀한 네. 경제적 교류가 있었고요. 네. 어떤 지구상의 나라보다도 오랜 문화적,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죠. 한국과 이란. 네. 힌트 드릴게요. 이란의 수도 명칭에서 따온 도로 이름이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과1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식물검찰 만들기 수순이다. 국민의 검찰을 친문, 즉 친문재인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들이 나온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이제 식물 검찰 만들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을 친문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은 그 자체로 한편의 범죄 영화였습니다. 어둠 속 부정한 권력의 실태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획책하려 했습니다.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겠다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럴 데 없는 꼼수의 연속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의혹들을 권력의 힘으로 뭉개려 하지만은 끓어오르는 민심의 바다는 결코 이를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이 보수 통합에 성공한다면 그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 여론조사에서 가칭 통합 보수신당의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을 더한 숫자에서 무려 10%포인트가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 통합 보수신당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국당은 32.1%, 네. 새로운 보수당은 3.8%를 각각 보였습니다. 네. 단순 합으로 보면 35.9%죠. 네. 근데 가칭 통합 보수신당을 지지도를 물었을 때는 25.1%를 보여서 단순 합보다는 10.8%포인트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10% 넘는 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존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통합 보수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응답이 60.7%, 새보수당 지지층 통합보수당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0.7%보다는 조금 많은 66.8%를 예. 보였지만 모두 70%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지지층에서 일단 많이 빠지네요. 그죠? 지금 여기 신규로 유입하는 층은 네. 그다지 높지는 않게. 유의미하지 않군요.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조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유무선 ARS와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서 19살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조사였는데 신당 창당하면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두 당 지지율의 단순 합계보다 꽤 낮게 나왔다. 이게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은 오늘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라고 밝히면서 아직 정당명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 정당의 가치나 지향점에 대해서 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보수통합신당이라는 가칭을 써서 조사하면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답하는 것이 된다라면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수 김건모 씨의 아내 장지연 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는 가로세로 연구소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지연 씨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장지연 씨는 그 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라고 보는 건데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은 공인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사적인 그런 정보도 접하더라도 그건 허용이 되는데 장지연 씨는 지금 연예인의 부인으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일반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지연 씨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반자카파와 빈지노가 부른 목요일 밤 듣고 오겠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달래 어디든 나를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거리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닿고 또 원래 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y 8 왜 너가 차비를 내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 일찍 일 나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널 봐야 해 난 호흡이 달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5분 당. 5당 명예 대변인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정말 5분 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설 연휴 하루 앞둔 오늘 각 정당 표정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각 정당별로 설 귀성 인사를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용산역 귀성 인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장애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해찬 대표에게 장애 인권 단체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10여 명 등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소속 30여 명은 이해찬 대표에게 내내 반성문을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은 같이 간 모양이죠? 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귀성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역시 진보단체 활동가가 해쳐모여 도로 새누리당 당당하게 종로에서 출마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운 손님들이 없었네요. 네. 네. 여든 야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역시 용산역을 향했는데요. 용산역 회의실에서 평화당과 대한신당 최고위원회가 같이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흩어져간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최경환 대한신당 대표 역시 설 연휴 기간이 결단을 위한 숨고르기 시간. 숙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합치거나 또는 연대, 선거 연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선거 연대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합당하죠. 왜냐하면은 같은 당이었잖아요. 네, 사실 같은 당이었죠. 예. 네. 민주평화당 내 의원들이 분리해서 만든 것이 대한신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당인데요. 일단은 설 연휴 전에 원탁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두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네, 바른미래당은 없습니까? 예, 바른미래당 소식은 없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 앞에서 역시 인사를 했는데요. 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성평등한 명절 보내세요. 그리고 1인 가구 청년 주거 지원 20만 원 등의 공약 그리고 정의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손팻말을 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서울역, 용산역 왜 서로 다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이제 한 역의 정당들이 다 모이면 안 되니까. 뭐 서로 약속했나요? 우리가 저 역 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 역에 가라.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눈치 게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소외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저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용산역에 갔네요. 용산역 앞에서 설 명절을 맞아서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네. 네, 보이지 않은 것으로. 있었다면 아마 크게 뉴스가 났을 텐데, 아이고, 손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가셨는데. 다 우리 오창석 씨의 책임입니다. 네. 다음부터 빠뜨리지 않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용산역은 호남선 출발 지점 아닙니까? 네. 서울역은 뭐 호남선도 일부 출발하긴 합니다. 강원선도 있고 경부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부선이 이제 주로 아무래도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인지 뭐 하여간 호남에서 강세인 더불어민주당 또 그리고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이 거기서 인사를 했고 경부선 출발 지점 서울역에는 자유한국당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네. 자, 박경린 님이요. 홍성 나들목인데 안 들립니다. 주파수 좀 알려주세요. 안타깝게도 홍성 IC면은 대전 KBS 대전 방송총국 권역인데 5시 때는 또 우리 대전 방송총국의 자체 방송이 나갑니다. 6시부터 이제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6시에 돌리시다 보면 나옵니다. KBS 1라디오 전국이 다 들리니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명절 계획? 저는 이제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부산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행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탑니다. 네, 자 내일도 우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1번째 이야기